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라는 핵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이대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건지 오늘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제위원장 송경진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행과 이동 제한되고 있고요. 휴교령 내려졌고 영업 제한 등 이 영업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이 다 이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글로벌 경기 악화 좀 피할 수 없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장기화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 대공황, 대침체를 넘어서 대공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이 수요 측면에 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수요와 공급 모든 면에서 아주 급감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전례가 없던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공황 수준으로까지의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각국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그런 대책을 또 빠르게 이행하는 국제공조의 정신을 통해서 빠르게 이행하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대책은 국제공조를 통해서 자국과 세계 경제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며칠 전에 이제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내부에서 감세냐 아니면 현금 지급이냐 이 갑론을박이 굉장한데요.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실제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금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월세를 낼 돈도 없고 전기세를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방은 감세보다는 직접적인 수혈, 즉 현금 지급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로 격상을 하면서 이 미국인들의 여행을 좀 자제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고 지금 국경 폐쇄가 유럽을 중심으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봉쇄 전략들이 경제에 미치는 이 타격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봉쇄 조치의 이용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사후 평가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포에 질린 자국민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 영향이 어느 정도가는 구체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만 이 봉쇄 조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사실상 스톱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 우한이 1월 23일 날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 경제 활동 특성을 보면은 춘절 연휴를 지난 다음부터 이 경제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일반적인 추세를 보였는데요. 우한이 1월 23일 봉쇄 조치를 한 다음에 2월 중순에 우한의 경제활동 지수를 봤더니 1월 초와 비교해서 50% 정도, 절반 정도 뚝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요. 지금 3월 달에 들어서는 약간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1월 초와 비교하면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에 이어서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공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더라고요. 글로벌 제조업의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향이 없을 수 없죠. 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3년 사스 때도 보면은 이 물류 또 제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벌써 물류, 제조업, 항공, 기계류 등등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짧게는
이틀, 또 길게는 2주까지 지금 조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고요. 어제 우리 현대기아차도 유럽 공장의 조업 중단을 발표했죠. GM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들어가서는 매주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업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2월 그 기업들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의 답변에 따르면 45%의 기업이 이미 물류에 영향이 나타났다. 이게 지금 2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35%의 기업이 해외에 있는 공장이나 생산을 중단했거나 감축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원자재가 부족해서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주문을 아예 거절했거나 아니면 주문을 연기했다라고 한 기업들도 31%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래도 희망이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중증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호흡기거든요. 근데 GM, 포드 등이 이제 조만간 인공호흡기 제작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한 물자 생산 확대를 위해서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어제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국이 지금 조치에 나서고는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일자리가 수백만 개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실업률 20%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경고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자리 감소. 제 생각에는 스티븐 무누신 그 재무장관이 실업률 20%를 말한 거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실업률 20%갈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협조하자. 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무누신 장관의 이 발언은 미 의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1조 3천억 달러의 그 부양 패키지를 신속하게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촉구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조 3천억 달러는 미국 GDP 국내 총생산의 5.9%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패키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2009년 금융위기가 피크를 도달했을 때 미국의 재정 지출이 GDP의 2.0%였던 걸 생각하면은 네. 상당한 규모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이 경제 위기가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도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5.9%의 이 재정 패키지로는 택도 없다. 더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 3월 6일 83억 달러에 이어 어제 미 의회가 그 1천억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 대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무료 검사, 실업보험 강화, 뭐 병가 지원 등 명에 쓰일 예정인데요. 3차 대책도 조만간 의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 행정부와 의회가 정쟁을 접고 네. 신속하고 전격적인 협력을 이뤄냈는데요. 이거는 우리한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국회가 정쟁을 접고 한 마음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의 뭐 경제 위기를 대응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미국 정부도 각고의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등이 이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이제 역성장으로 많이들 보고 있던데, 이대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좀 무너진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JP 모건이 이제 최근에 그 2분기 경제 전망을 한 것은 미국은 뭐 마이너스 14%, 유럽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경제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참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 전망은 지금 각국들이 내놓고 있는 이 비상 경제 대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8년, 9년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또 보면은 미국이 가장 먼저 위기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진앙지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가장 빨리 또 빠져나온 게 미국이었고요. 네. 이번에 내놓는 대책들, 조치들을 봤을 때도 미국이 가장 빨리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코로나19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위기도 그렇고 이게 단순 로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네. 국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또 중국, G20 등이 주요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하던 거 멈추고 말싸움 하던 거 멈추고 글로벌 위기 타개에 적극적으로 앞서주길 바라고요. 거기에 또 G20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쓸 수 있는 한 모두 쓰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재정 정책 카드가 있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네.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각국의 입장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1조 3천억 달러의 부양 패키지를 지금 제시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충분치 않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3월 말에 이제 또 3차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미국 전 국민에게 2,000달러 현금 지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25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 6일에 1차로 1,000불이 나가고요. 네. 5월 18일에 또 2차로 1,000불이 나가서 총 2,000불, 하나로 한 250만 원 정도가 각 개인들에게 이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구체적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매일매일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미 연준도 아시다시피 정책 금리를 이미 0%로 인하를 했고요.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어제 저녁에 미 연준이 9개 국가와 통화 수합을 맺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이 위기 시에는 심리적 안정감, 시장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그 경제 안전망. 의 역할을 단단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 3천억 달러 이 규모가 네.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더 나와야 될 거고요. 이것은 반드시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공조하지 않고 네. 각각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와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라는 변수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위원장님은 올해 세계의 경제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단계에서 세계 경제가 어떨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당초 예상보다도 너무나 이 광범위하고 장기화될 것 같은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위기든 터널 끝은 있죠. 그래서 네. 터널을 빠져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언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각 나라가 제각각, 경기부양도 제각각, 그다음에 국경봉쇄도 제각각 이렇게 모든 조치를 제각각 취한다면 네. 효과도 떨어질 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더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미중이 서로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음모론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이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나라가 전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1933년에 대공황 타결을 위해서 66개국에서 이 런던에 모인 런던 컨퍼런스의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 회의가 네. 실패했기 때문에 대공황에서 빨리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중이 두 나라가 무역 분쟁과 감정 싸움을 멈추고 코로나19 대응과 퇴치를 위해서 또 네. 그리고 경제 위기의 타결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G20 국가들과 국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변곡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변수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송경진 혁신경제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